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에서 나고 자란 기자가 한국에 이곳에 방문하고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벤츠, BMW, 아우디 등 흔히 독삼사라 불리는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총괄 책임자들까지 전부 한국으로 달려왔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비르츠샤프트 보켄이라는 경제 전문지의 기자 요한 뮬러입니다. 뮌헨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자동차 산업 분야를 담당하며 10년 가까이 취재를 해왔죠.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과 품질로 이름 높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같은 명품 브랜드들은 전 세계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왔어요. 독일 자동차의 우수성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니까요. 특히 자동차 엔진 기술만큼은 독일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2024 부산 모빌리티 쇼를 취재하러 오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현대나 기아 자동차도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저 가성비가 좋은 중급 브랜드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부산에 도착해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시장은 한국의 최신 전기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시리즈와 기아의 EV9이었습니다. 디자인부터 주행 성능, 특히 배터리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독일 전기차들과 견줄만 했어요.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세련되었고 주행거리는 독일 전기차보다 더 길었습니다. 무엇보다 충전 속도가 압도적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곳에서 만난 다른 유럽 기자들의 반응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자동차 전문가 피에르는 계속해서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이 EV 전기차 개발에 뛰어든 시기가 한국보다 훨씬 빨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지?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한국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차 기술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시장을 둘러보던 중 중국 비아디 자동차의 홍보수석인 진추이엔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밀러 씨, 독일 자동차가 과거의 영광이라면 미래는 중국 전기차의 시대입니다. 비아디는 이미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달성했어요. 우리는 가격 경쟁력에서 독일이나 미국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죠. 진추이엔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서 뭔가 거만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자동차들도 품질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결국 중국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다 배웠고 이제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진추이엔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한국 전기차의 품질은 단순히 가격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과 소프트웨어 통합 면에서 한국 기업들은 분명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죠. 진추이엔 씨, 중국 전기차의 성장이 인상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아직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질문에 그녀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밀러 씨가 여전히 유럽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군요. 세계는 이미 변했어요. 이제 기술의 중심은 아시아로 옮겨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주도권을 쥐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차 있었지만 저는 전시장에서 본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추이엔과 헤어진 후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다음 날 열리는 인터배터리 코리아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코리아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세계 각국의 배터리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였어요. 저는 특히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한국의 배터리 3사의 부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LG에너지솔루션 부스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전고체 배터리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기술은 충전 속도와 에너지 밀도 면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배터리는 10분 충전으로 7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기존 배터리보다 무게는 30% 가볍고 수명은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삼성 SDI 부스에서는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배터리 셀 구조를 소개하고 있었죠. 화재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인 이 기술은 전기차의 가장 큰 우려 사항 중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극한의 조건에서도 안전성을 유지합니다. 구조적 혁신을 통해 열폭주 현상을 원천 차단했죠. SK이노베이션의 부스에서는 리사이클링 기술이 눈에 띄었어요. 사용된 배터리에서 주요 소재를 95% 이상 회수하는 기술은 환경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혁신이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추이엔이었습니다. 뮬러 씨, 여기서 만나네요. 이런 기술들 인상적이죠? 하지만 중국도 이미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더 많은 희토류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달리 표정은 그리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중국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주행거리가 짧은 LFP 배터리 기술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행거리가 길고 화재 안정성이 높은 NCM 배터리 기술은 한국보다 뒤처져 있었죠. 그리고 고성능 배터리 관련 핵심 기술도 여전히 격차가 있었어요. 사실 중국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모방하려고 했지만 핵심 특허와 제조 노하우는 쉽게 따라잡지 못했어요. 한국 SK이노베이션의 연구원 김태영 박사가 저에게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핵심 인력을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하려 했지만 많은 엔지니어들이 장기적인 연구 환경과 기술력을 선택해 한국에 남았다고 했죠. 중국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10년, 20년을 내다보며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기술 격차를 만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 기업들의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전시회를 나오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지형도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전시회의 마지막 날, 저는 미래 모빌리티와 배터리 기술이라는 주제의 패널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독일 폭스바겐의 기술 책임자, 미국 테슬라의 배터리 전문가, 중국 비아디의 대표, 그리고 한국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임원들이 참석했어요. 토론은 예상대로 각국의 기술력과 미래, 전략에 대한 자랑으로 시작됐습니다. 진추이에는 중국의 원자재 공급망과 규모의 경제를 강조했고, 폭스바겐 측은 독일의 엔지니어링 전통과 품질 관리를 내세웠죠. 테슬라 대표는 소프트웨어 통합과 자율주행 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깊어질수록 모든 기업들이 한 가지 공통된 관심사를 보였어요. 바로 배터리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LG에너지솔루션의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에 대한 발표가 있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2025년까지 에너지 밀도를 현재보다 40% 높이고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70%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이 발표에 독일과 미국 대표들은 감탄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심지어 중국 비아디의 대표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추이에는 회의실 한쪽에서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있었죠. 토론이 끝난 후 폭스바겐의 기술 책임자인 마르쿠스 슈미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밀러 씨, 우리가 그동안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독일도 한국의 배터리 기술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실 이번 취재를 통해 저 역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더 이상 엔진 기술이나 디자인 설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시대에는 배터리와 소프트웨어가 핵심 경쟁력이 되었고 그 분야에서 한국이 놀라운 속도로 선두에 서고 있었죠. 마지막 날 저는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과 LG에너지 솔루션의 오창 배터리 공장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 라인과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은 독일의 공장에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더 앞서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진추이엔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이전과는 달리 다소 침울해 보였어요. 밀러 씨,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특히 배터리 관련 핵심 특허들은. 그녀의 말이 끊겼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물론 중국은 결국 추격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어요. 이 말을 끝으로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실상 한국 기술에 대한 인정이었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기사의 결론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어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성공의 열쇠는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느냐 아니냐로 나뉠 것이다. 독일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론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어요. 이제 독일을 포함한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할 때였습니다. 부산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현실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작은 아시아 국가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